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에 3번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교점이 A이고 B 이렇게 있어요.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분의 a 이렇게 있는데 b의 좌표가 뭐라고 했냐면 b의 좌표가 4,0이라고 했어요. 그때 넓이가 16이 되도록 하는 a좌표 부위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넓이가 16이면 이 높이가 얼마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8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높이가 8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높이가 8이면 이게 8이 되는 x의 값이 찾고 얘가 8이 되는 x의 값이 똑같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x의 값이 똑같으니까 굳이 2의 x제곱을 로그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바로 이용하면 될 거거든. 그렇지? 9분의 1이에요? a 값 구할 수 있겠네. 넘어갑시다. 5-2번 봅시다. 5-3번. 5-3번에 2번을 봤더니 이런 문제들을 기본적인 푸는 방법은 비슷비슷한데 일단 한번 봐보자. 첫 번째는 내가 지수로 풀 거고 두 번째는 로그로 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어떤 방법이 더 쉬울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간단할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럼 봐보자. 세 양수에 대해서 2의 x제곱이랑 3의 y제곱이랑 5의 z제곱이 똑같아요. 그때 무엇에 비교를 해보라고 했냐면 2x, 3y, 5z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라고 했어요. 5z 이거의 크기를 비교해 주세요 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지수로 해결할 건데 지수로 해결할 거예요. 지수로 해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우리가 지수함수가 이렇게 두 개의 지수함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때 똑같은 y 값을 갖는다면 똑같은 함수의 값을 갖는다면 그때의 값을 비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y는 2의 x제곱이고 y는 3의 x제곱이에요. 오케이? 똑같은 어떤 k 값에 대하여 나오는 이 x의 값을 비교한다면 이게 x1이고 x2라고 한다면 당연히 x2가 더 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비교를 할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x의 값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걸 파악하세요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봐보자. 우리가 2x제곱, 3y제곱, 5z제곱을 만들 거야. 그 말은 2의 2분의 1제곱에 2x제곱을 만들 거고 3의 3분의 1제곱에 3y제곱을 만들 거고 5의 5분의 1제곱에 뭐를 만들 거냐면 5z제곱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의 크기가 어떻게 됨에 따라서 이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겠지. 밑의 크기를 비교할게요. 오케이? 이 밑의 크기를 비교할 건데 얘는 뭐냐면 일단 2의 2분의 1제곱이랑 3의 3분의 1제곱이랑 5의 5분의 1제곱을 비교할 거예요. 오케이? 뭐가 더 크냐라는 거지? 똑같이 거듭제곱에서 나타내봤더니 30제곱을 곱했어요. 최소 공배수가 30제곱이니까 30제곱은 2의 15제곱이고 30제곱은 3의 10제곱이고 30제곱은 5의 6제곱이에요. 이 두 개 비교하면 복잡하다. 그냥 6제곱 곱할 거겠네. 2의 세제곱이랑 3의 제곱을 비교하면 똑같지?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두 개 비교해 봤더니 결국 뭐랑 뭐를 비교한 거랑 똑같냐면 2로 나눠버리면 3의 5제곱이랑 5의 3제곱을 비교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얘는 243이고 얘는 125예요. 이게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이제 뭐만 크기 비교하면 돼요. 이 두 개 크기 비교하면 좀 되겠지? 그러면은 3으로 나눠버리면 2의 5제곱이랑 5의 제곱 비교하는 건데
이게 더 커요. 그렇지? 그러면 결국 어떤 수가 가장 크냐면 3의 3분의 1제곱이 가장 큰 거고, 그 다음 이게 두 번째 2의 2분의 1제곱이 그 다음이고 5의 5분의 1제곱이 가장 작은 숫자입니다 라는 거겠지. 그지? 크기가 이렇게 비교가 됐어요. 그러면은 크기가 이렇게 비교가 됐으면 이 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라는 거야. 이거의 x제곱, 이거의 x제곱, 이거의 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거지. 그지? 이거의 x제곱은 3분의 1의 x제곱은 가장 급해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2의 2분의 1제곱은 그 다음이고 5의 5분의 1제곱이 이거야. 근데 똑같은 값에 대해서 이 지금 값이 똑같잖아. 그치? 똑같은 값에 대해서 그때의 x의 값이 2x고 그때의 x의 값이 3y이고 그때의 x의 값이 5z예요. 그치? 그때의 x의 값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가장 큰 거. 얘가 이제 y는 3의 3분의 1제곱이거든. 1제곱 x. 그때 x의 값이 3x잖아. 그지? 여기 아닌가? 뭐야? 그때 x의 값이 3y지 3y? 그지? 3y예요. 3y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2의 2분의 1제곱에 대해서 그때 이제 갖게 되는 그때의 x의 값이 2x. 이 값이 2x. 그 다음에 y는 5의 5분의 1제곱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 x의 값은 5z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크기를 비교했더니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야. 지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로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더 좋아하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지수를 좀 더 좋아하거든. 그래프가 등장해서 지수를 좀 더 좋아해요. 근데 로그로 푸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푸는 방법이 큰 차이가 없어. 한번 봐보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 세 개의 크기를 비교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세 개가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풀 때 기본적인 방법이 어떤 문자를 또 다른 문자 하나를 도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의 값을 주어줄 수 있는데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로그 2의 k가 되는 거고, y는 로그 3의 k가 되는 거고, z는 로그 5의 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무엇의 크기를 비교할 거냐면 이제 이 크기를 비교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2x, 3y, 5z의 크기를 비교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x는 로그 2의 k잖아. 그지? 그 다음에 3y는 3 로그 3k고 5z는 5 로그 5z예요. 5k야. 그래?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함수로 바꿔준 거냐면 로그 함수로 바꿔준 거예요. 크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줬다라는 거냐면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값을 가졌다라는 게 핵심이잖아. 로그 함수는 정반대겠지. 어떤 값을 넣어줬습니다 라는 거야. 이 각각의 함수에다가 k 값을 넣어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안으로 집어 넣어주면 얘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 2의 2분의 1제곱의 k가 되는 거고, 얘는 로그 3의 3분의 1제곱의 k가 되는 거고, 얘는 로그 5의 5분의 1제곱의 k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은 알지? 그래요? 그러면 결국 밑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겠습니다 라는 건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밑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면 이 밑이 커짐에 따라서 어떤 값에 가까워져요? 점근선에 가까워져요. 나 이거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지? 그치? 너희들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할게요. 좀 더 그래프를 다시 얘기할게. 밑이 1로부터 멀어지면 점근선에 가까워져요. 오케이? 점근선이 점점 가까워져. 그러니까 크기는 이 세 개의 크기는 우리가 주어져 있어. 세 개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주어질 건데
밑이 3개의 크기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3의 3분의 1제곱은 얘가 가장 큰 거니까 이 제일 밑에 있는 거 로그 3의 3분의 1제곱 x 오케이? 그 다음에 2네 로그 2의 2분의 1제곱 x 그 다음에 y는 로그 5의 5분의 1제곱 x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때 뭘 대입해 봤더니 똑같은 k 값을 대입해 봤더니 가장 큰 값이 얘야 얘 그지? 이거지 이거 5z 그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얘 그 다음 얘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답은 어차피 똑같이 등장할 거예요. 답은 어차피 똑같이 등장할 거야. 5z가 가장 컸고 그 다음 2x 3y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이용하든 상관은 없어요. 지수함수를 이용하든 로그 함수를 이용하든 오케이? 너희들이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내가 좀 더 선호하는 방법은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가 너희들한테 더 와닿잖아. 그렇지? 너희들한테 좀 더 와닿잖아.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이 K를 주는 거거든. 대부분이 이렇게 다른 문자가 주어져 있고 같다라고 되어 있다면 어떤 다른 문자를 도입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공통된 게 하나가 생기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렇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어. 너희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라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그리고 이 부분만 좀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대해서 가끔 너희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헷갈린다면 그 지수함수에서 크기 비교하는 문제가 있어요. y는 3의 x제곱, y는 2의 x제곱, y는 2분의 1의 x제곱, y는 3분의 1의 x제곱 얘를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x에 1대입하면 돼요. 오케이? 1대입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쉬워. 그래프를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1을 대입해주면 3이 더 크니까 3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 2고 그 다음 2분의 1이고 그 다음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얘가 3의 x제곱 얘는 2의 x제곱 얘는 2분의 1 x제곱 얘는 3분의 1 x제곱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고 그 다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굳이 외우고 싶으면 1을 기준점으로 2, 3 이렇게 되는 거고 1을 기준점으로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생각해봤더니 1로부터 멀어지면 그래프가 점근선에 가까워져요. 우리가 점근선이 여기 있잖아. 그렇지? 1로부터 이제 밑이 멀어지면 이게 이제 2분의 1이고 3분의 1이었지? 그렇지? 점근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 보여요? 그리고 얘도 이제 1로부터 멀어지면 1로부터 멀어져 2, 3 점근선에 가까워져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라면 이건 당연히 로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 그지? 역함수의 개념이니까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다음 봅시다. 그 다음 7-3번 봅시다. 어, 7-3번 봤더니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fx는 x에 대한 함수인데 3의 a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의 a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2예요. 이거의 최소값이 뭐일 때? 20일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러면은 얘를 나타내 봤더니 이런 형태가 생겨요. 공동 인수가 보이니까
3의 a제곱으로 묶여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결국 나머지는 싹 다 주어져 있는데 이 값이 안 주어져 있잖아. x에 대한 이거의 최소값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역수 형태니까 뭐 쓰겠어요? 둘 다 양수 역수 형태지? 뭐 써? 산수기 했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산수기 쓸 수 있지? 전시간에 내가 산수기를 좀 잘못 썼는데 이 앞에 돌아오더라고. 봅시다. 다음. 야, 이 그냥 소리 시작이다. 9-2번 봅시다. 9-2번의 2번은 어떤 형태만 기억하면 되냐면 얘는 이제 실제로 문제를 푸는 패턴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이런 형태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했지? 역수의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냥 1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간혹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데 대부분이 문제를 풀 때 역수 형태로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문제 할 수 있겠지? 그래요?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 다음 9-3번에 2번 봅시다. 9-3번에 2번 보면 지금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전에 한 번쯤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16 마이너스 16x의 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4의 x의 제곱 플러스 9는 0이 여기에서 2의 알파 플러스 2의 베타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잘 봐봤더니 여기에서 근의 형태는 4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나타낼 거니까 그래요? 치환해서 나타낼 거니까 근의 형태는 4의 뭐 t1, t2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4의 알파 제곱이랑 4의 베타 제곱이 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t로 치환해서 처리해 봤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4의 알파 제곱이랑 4의 베타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나? 있지? 그렇지? 어차피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얘 이제 제곱을 할 건데 2알파 플러스 2베타의 제곱은 4의 알파 4의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3 이용하면 될 것이고 얘는 지금 주어졌지? 12라고 20, 18인가? 3루트 2 여기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10-2번 보세요. 10-2번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얘가 1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밑이 1이 아닌 경우랑 1인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밑이 0인 경우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가 뭐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1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지? 항상 이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뒤에 문제 풀 때 역함수 구하라고 할 때 나중에 이제 언급을 할게요. 역함수 구하라고 할 때 이 문제 답이 좀 이상한 경우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언급을 할게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주는 것이 밑이 1일 때랑 1이 아닐 때를 나눠서 처리할 건데
오케이? 그러니까 밑이 그러니까 얘가 1이 돼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x는 0 또는 x는 2일 때는 그지? x는 0 또는 2일 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지? 왜? 밑이 1이 돼버리면 1과 같아질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이 경우는 첫 번째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를 봐봤더니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눈다 라는 것은 밑이 x의 제곱 2x 플러스 1이 뭐일 때? 1보다 클 때랑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0, 2가 기준이었으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클 것이고 얘는 범위가 좀 달라.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를 제외시켰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생각해 봤더니 밑이 1보다 커버리면 이게 지수의 어떤 지수의 0제곱이잖아. 그지? 0제곱보다 더 크겠습니다. 0제곱보다 더 작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따라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x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은 건데 공통으로 만족하는 걸 찾아봤더니 x는 뭐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 범위에서 생각해 줬더니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네. x-1이 0보다 더 커야 돼요. x는 1보다 더 큰 거니까 이 범위에서 성립하겠습니다.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생각해 주는 게 밑이 1일 때. 오케이? 야! 자지 말라고! 뭘 그렇게 어머니한테 안 잔다고 칭찬을 했는데 벌써 자. 세정아 자지마. 아 적당히 자야지. 그 다음 봅시다. 10-3번 봅시다. 지워도 되지? 봅시다. 10-3번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0, A, B, 1이에요. A의 x제곱이니까 6제곱입니다. A의 6제곱 6-x제곱 A의 6제곱 A의 6-x제곱 B의 x제곱이냐? 그 다음에 B의 6제곱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x의 범위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지? 봐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밑이 다르니까 가장 먼저 고민되는 부등식에서 문제를 풀 때 밑을 맞춰줄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오케이? 지수나 로그에서는 무조건 밑을 맞추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을 맞춰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의 6제곱으로 B의 6제곱으로 그냥 나눌게요. 오케이? B의 6제곱으로 나눌게요. 양면을 B의 6제곱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겠지? 어차피 함수니까. 그래요? B의 6제곱으로 나눴더니 B분의 A의 6제곱이고 크거나 같다. B의 6제곱분의 이게 B의 6제곱으로 나눠버리면 A 6제곱 사라지지? 그러면 A분의 B의 X제곱이 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A분의 B의 이거 마이너스 X제곱이야? A분의 B의 X제곱이 되는 거 보여요? 그렇지? 그 다음 1이에요. B의 60제곱 뭐라고? B의 6제곱으로 나눠버려. 미안. B의 6제곱으로 나눠버리면 B의
6제곱분의 a의 6제곱 마이너스 x b의 x제곱이니까 이거 지금 마이너스 6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지? 마이너스 6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얘가 1번한테 작가 나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맞추는 게 목표냐면 밑을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그지? 그럼 얘를 이제 바꿔줄 수 있겠네 마이너스 붙여주면 x 취급되지 그래서 b분의 a의 6-x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b분의 a는 1보다 커요 작아요? b분의 a는 1보다 더 작아요? 그래? 1보다 작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야 6-x 0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밑을 맞춰주는 게 목표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11-3번 봅시다 11-3번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a의 2x제곱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이 오케이? 지금 얘를 어떻게 처리해주고 싶냐면 이 부등식 처리해주고 싶은 거잖아 근데 무엇이 계속 반복하고 있냐면 a의 x제곱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 치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치환한다 라는 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뭐야 a의 제곱이 튀어나오지 a의 마이너스 2제곱 튀어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그 다음 플러스 1이네 이거 뭐야 a제곱이랑 a제곱분의 1이 곱해서 1 되는데 더해서 마이너스 더해서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은 x는 얘랑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a가 1보다 큰지 0하고 1 사이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두 개로 나눠서 처리해야겠네 첫 번째 a가 1보다 큰지 두 번째 a가 0하고 1 사이 오케이? 1보다 클 때는 이 값이 더 크고 이 값이 더 작아 그렇지? 그러니까 x 그러니까 a의 x제곱이 a의 제곱보다 a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도 구해줘 봅시다 그래서 똑같이 나올 것 같긴 한데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해봤더니 a가 0하고 1 사이야? 그러면은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지 그지? 그래서 a의 x제곱이 뭐보다? 얘보다 더 작은 거야 a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더 작고 a의 제곱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잖아 밑의 크기가 0하고 1 사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나눌 필요는 없었네 근데 일반적으로 미지수로 주어지는 경우는 나누어서 회를 구하는 게 오케이?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야 미지수로 등장해 있을 때 너네들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당연히 미지수로 나올 거예요 당연히 미지수로 나올 거야 그랬을 때 범위를 나누어서 적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 봤더니 이것도 이제 똑같은 형태로 될 것 같아요 봐봤더니 우리가 이제 얘 바로 바꿀게요 a의 제곱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이항식 했더니 a의 마이너스 3제곱 a의 3제곱분의 1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이제 얘를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만들 거냐면 a의 제곱분의 1 그리고 a분의 1 a 마이너스가 여기 붙여야 마이너스 a a의 세제곱분의 1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a의 제곱분의 1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분의 1이 지금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을 신경 쓸 필요가 없냐면 x라는 게 a의 x제곱인데 얘 양수고 얘도 양수야. 어차피 양수면 부등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 미칩니다? 안 미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삼각함수에서 똑같이 등장할 거예요. 양수 범위에 대해서는 0이 안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부등호를 푸는 데 있어서 아니면 등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만 따져주면 되냐면 이것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겠네. 그래요? x가 a의 x제곱이니까 a의 x제곱이 이항시켜서 정리했더니 a의 세제곱이 되게끔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지?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0하고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네. 두 번째 a가 1보다 클 때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범위를 나누어서 구해줘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미지수가 미지수가 들어온 경우에는 반드시 범위를 나누어서 체크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위에 문제도 그랬지? 그지? 밑에 미지수가 들어가 버리면 범위를 나누어서 처리해 주세요 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12-3번 보세요. 어, 12-3번 봤더니 저보다 하나의 실근을 갖더라. 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야. 4x제곱 4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x제곱 1 마이너스 x제곱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봐봤더니 이거 앞에서 본 거야. 어디서 봤냐면 2로 묶었더니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처리할 건데 시험하면 얘의 범위가 생기지. 무엇을 이용해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면 오케이? 우리가 이제 얘를 치환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라지 x 플러스 a가 0이 되는 실근이 존재해야 돼요. 어떤 범위 내에서? x가 2보다 큰 범위 내에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실근이 존재하게끔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범위에 대해서 이 함수랑 y는 0이 만나는 점이 있어야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x-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a 마이너스 3 이거요? 그렇지? 굳이 이거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 따질 필요가 있었겠네. 축을 알아야 되니까. 축이 뭐가 되냐면 1이 돼요. 그렇지? 근데 2보다 더 큰 부분에서 이 큰 부분에서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생겨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은 2까지 포함되니까 2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렇지? 2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2를 대입했을 때 a-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a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다음 봅시다.
3-5번 봅시다. 기본 따지기 3-5번 봅시다. 3-5번 봤더니 x가 양수인 건데 a라는 집합이 일단 fx라는 집합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2분의 1에 x-2x 플러스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우스 fx인데 x가 0보다 클 때 오케이? 0보다 클 때 a의 모든 원소의 총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일단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라는 것은 일단 3만큼 올라가 있고 3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겠네. y절편 뭐가 나와요? 0 대입했을 때 7 나와요? 7 나와? 0 대입했을 때 7 나오지?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제곱 4니까 4 플러스 3, 7이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fx다라는 거는 값이잖아 값. 그렇지? 함수의 값 y값이에요. y값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뭐에서부터 뭐까지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3보다 크고 7보다 작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거의 정수 부분은 3, 4, 5, 6 4개요? 그렇지? 그 다음 봅시다. 3-10번 봅시다. 엄마 여기 있어? 3-10번 봤더니 fx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fx가 3의 x제곱 플러스 3의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의 2 플러스 x제곱 분에 뭐가 되어 있냐면 1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문제를 푸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3의 x제곱, 3의 x제곱, 3의 x제곱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3의 x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13 약분되는 거 보여요? 그러면 이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 넘어갑시다. 12번 봅시다. 12번이 옛날에 나온 기출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옛날에 나온 건데 기출이 수능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기출문제. 그 시험지를 고쳐서 내라고 했는데 지금 착복 안 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지 고쳐서 내일 내세요. 알겠지? 시험지 고쳐서 내일 다 내세요. 오늘 지금 다 고쳐진 친구들은 오늘 내시고 안 그런 친구들은 내일 다 내세요. 시험지 알겠지? 고쳐와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알겠어? 봅시다. 3-12번 봅시다. 3-12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x가 3-12번 fx가 1 플러스 r1의 x제곱 gx가 1 플러스 2분의 r2의 x제곱 hx가 1 플러스 4분의 r3의 x제곱 f10 g10 h11 대수관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제 대수관계를 비교할 건데 일단 10을 대입했을 때 각각이 똑같은 값이니까 1 플러스 r1의 10제곱이랑 1 플러스 r 2분의 r2의 10제곱이 아니지 2x제곱 4x제곱 20제곱이랑 1 플러스 4분의 r2의
몇 제곱이냐면 40제곱이에요. 이게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너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형태는 10제곱을 다 떼버리고 1 플러스 R1이랑 1 플러스 2분의 R2의 제곱이랑 1 플러스 4분의 R3의 4제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두 개를 비교할게요. 이 두 개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이거 전개해버리면 1 플러스 R2 플러스 4분의 R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무엇을 비교해주고 싶냐면 R2랑 R1을 비교해주고 싶은데 뭐가 더 커요? R1에다가 R2에서 얼마를 더해야 R1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정확히 말하면 R1에서 R2를 빼버리면 4분의 R2의 제곱이네. 양수가 되지 제곱이니까 뭐가 더 크겠습니다? R2가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1 플러스 2분의 R2랑 1 플러스 4분의 R3에 지금 제곱을 떼면 제곱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분의 R3 플러스 16분의 R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크기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더 큽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 3-13번 봅시다. 너희들이 그래프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풀리면 그냥 직관적으로 문제를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얘가 이제 정확히 대칭인 형태로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건데 절대값 a의 값이랑 절대값 b의 값이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근데 조건에 보면 b, 0, a 이렇게 있으니까 정확히 대칭인 형태로 주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a랑 a 값을 대칭인 형태로.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값이 이때 a-b 분의 2의 a-2b야. 얘는 a,2a로부터 b,2b 제곱의 기울기지. 그렇지? 기울기야. 그러면 이 두 점에 대한 기울기예요. 얘가 이제 b니까. 그래? b가 항상 1보다 작냐라는 거지. 그럼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봐. 실제적으로 1보다 작은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모든 AB에 대해서 성립하는가라는 건데 우리가 얘를 기준점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지면 이쪽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해요.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해요. 그래? 그러면은 얘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증가하는 속도가 월등히 커.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만 멀리 떨어지게 되면 지금 기울기가 무조건 뭐보다 커져버릴 수밖에 없어? 1보다 더 커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너희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아니면 직접 수치를 대입해도 돼. 오케이? 10 같은 경우 대입해보자. 10 너무 그냥 5를 대입하자. 5를 대입하면 5랑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2의 5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렇지? 이 점의 좌표가 5,2의 5제곱이. 그렇지? 분모의 차이가 10 차이 나는데 분모의 차이가 10 차이 나는데 분자의 차이가 최소한 30 차이 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울기 무조건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라는 거겠지? 그 다음 봅시다. 다 못했네. 3-15번 봅시다. 3-15번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5분째 안 끝내네. 봅시다. 3-15. 3-15번 봤더니 방정식 이렇게 있어요. 방정식이 4의 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a의 제곱은 0이에요. 두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정수 a의 값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a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2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2의 x제곱을 t로 치환시켜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치환해 줬더니 t의 제곱 2의 제곱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4at 플러스 a의 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해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2의 x제곱에 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두근 사이에 1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두근이 t1, t2가 나올 건데 하나는 2의 x1이라고 놓을 수 있고 하나는 2의 x2라고 놓을 수 있어요. x1하고 x2 사이에 1이 있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t1, t2 사이에 2의 1제곱이 있겠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두근을 갖는데 이 두근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의 1제곱이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이제 2차 함수랑 바꿔서 생각할 수 있잖아. 얘를 라지 ft라고 놓으면 이 2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에 2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2차 함수와 y축 사이에 2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럼 2대입했을 때 뭐만 나오면 돼요? 음수만 나오면 돼요. 오케이? 2대입했을 때 음수만 나오면 돼요.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가 음수가 나오면 돼요. 오케이? 이것 때문에 질문했나? 이거 근해공식 넣어갖고 처리할 수밖에 없지? a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냐? 16 마이너스 4 12 그래요? 응? 그러면은 축이랑 만나기를 4 마이너스 2루트 3 4 플러스 2루트 3이야. 얘가 이제 3점 얼마다라는 거니까 10이니까 3점 얼마지?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아니면 4에 대해서 정확히 3개 있고 3개 있겠네? 7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봅시다. 3-17번 보자. 3-17번 봤더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언젠가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 뭐냐면 y는 fx라는 식이 있는데 이러한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x는 a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겠습니다. x는 a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식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우리가 한번 그림 그려보자. 그림을 그려본 건데 어떤 함수가 있고 얘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에 있는 어떤 a, b라는 점을 x는 a에 대해 대칭 이동한 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얘를 x는 a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조금 길이가 많이 안 맞다. 많이 안 맞지? 보정하자. 보정. 너희도 화장해서 보정하셨냐? 지우고 닦으면 돼요. 그러면은 대칭 이동한 점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대칭 이동한 점이 나와요. x는 a에 대해서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새로운 함수에 대한 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지? 어떤 값은 똑같냐면 y 값은 똑같아요. y 값은 뭐로 똑같냐면 b로 똑같아요. 근데 x의 값의 한 가운데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의 값의 한 가운데 값은 뭐가 되겠습니다? 뭐야? 지금 a가 또 2개 있지? 바꿔. 미안. 이런 문자가 있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b, c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b, c를 대칭 이동시키면 y 값은 똑같으니까 y는 c. 그 다음에 2개의 중점. b 플러스 x의 가운데 값은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위에 있는 이 직선, 이 곡선 y는
y는 fx 위에 b, c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b, c가 있는데 나는 이 새로운 식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주겠습니다. 이 새로운 그래프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했더니 b는 fc를 만족해요. 그래요? 그 다음에 x, y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야,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해? 보자. 그러면 대신 대입할 거예요. 이항시켜서 정리를 할 건데 이항시키면 b는 2a-x예요. 오케이? 대입했더니 b는 뭔가 좀 이상하다. 아, 지금 왜 그러냐? 위에 점 뭐가 돼요? 위에 점 c는 fb가 되는 거예요. 그지? 대신 대입해줬더니 뭐가 돼요? c 대신 대입하면 y는 b 대신 대입하면 f의 2a-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에 대한 식이 무엇이 될 거냐면 y는 2a-x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이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기억하는 거야. x는 a에 대해 대칭 이동 시키면 2a-x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y는 fx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는 f의 2a-x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봅시다. 이 문제를 봤더니 지금 3-17번 봅시다. 이 문제 봤더니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a에 bx-1이라는 식이고 gx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a에 1-bx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는 2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래. x는 2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래. 이 식이 뭐가 되겠습니다?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것은 f에 4-x라는 식을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대신 대입해 줬더니 뭐가 되냐면 b에 4-x-1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b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해 봤더니 1-bx는 4b-1 4b-1 bx 그러니까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b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b의 값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f4g4 대입해서 2분의 5가 나오니까 이건 너희들이 충분히 대입해서 처리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대칭성을 이용하면 대칭성이 나오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하세요. 알겠지? 자주 등장할 거야. 너희 수능 볼 때까지 자주 등장할 거니까 기억하세요. 졸립냐? 밥 먹고 봐. 3-23번 보면 그래프가 3개가 존재해요. y는 k 곱하기 3의 x제곱,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8. pq가 x좌표 b가 1대2일 때 k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구해봅시다. 보이냐? 좀 걸리지 이거. 이때는 안 졸아. 여기 때는 절대 안 존다. 이거 보인다 할 때 내 말소리만 들리면 졸려. 그러지 승민아. 어제 몇 시였어? 어제 몇 시였어? 뭐 하느라고? 유튜브? 아니 수트 숙제를 하는데 왜 수월 숙제를 안 해와? 어저께 동주쌤님이 뭐라고 했냐면
x값의 b가 1대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잡아주면 되잖아. 얘를 a라고 잡고 얘를 2a라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a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의 값, b를 2a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의 값을 각각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교점이니까 두 개 연립했을 때 해가 a가 되는 거고, 얘랑 그러니까 여기다 a 대입한 거 3의 마이너스 a 제곱이랑, 그리고 여기다가 a 대입한 거 k 곱하기 3의 a 제곱이 같은, 이게 같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를 대입했을 때 똑같은 함수의 값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2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a 제곱 플러스 8이랑 k에 3의 2a 제곱이 같아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k값 구하는 거니까 k에 대한 식이 필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잖아. 3의 2a 제곱은 뭐가 돼요? k분의 1 나오는 거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k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너무 쉽네. 넘어갑시다. 3-24번 봅시다. 3-24번. 네, 좀 졸려하는 거니까 일부러 켰어요. 네, 됐다 키워줄게. 3-24번. 이 글 잘 보이냐? (3-24번)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거를 따른대.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1가 안 보이지? 그냥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y는 절대값 x를 x축방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래 이제 이렇게 그려지던 건데,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 뭐냐면 얘를 뭐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했습니다? fx는 마이너스 x를 하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잖아.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 함수예요. 너희들이 이게 이제 안 보이면 일일이 대입해서 처리해 보세요 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의 함수의 값은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f1이 됐습니다 라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의 이 함수의 값은 원래 1에서의 함수의 값에 정확히 음수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지? 원래 1의 함수의 값이 음수값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얘가 무슨 뜻이에요? 2에서 얼마 뺀 거랑 2에서 얼마 더한 게 같은 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x는 2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2니까 2에 대해 대칭돼서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뭐에 대해 대칭?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지금 그대로 따라오겠지. 이렇게. 그렇지? 또 2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이제 두 개 생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쭉 가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까지 그래프와 요 뭐야?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2분의 1 x의 제곱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항상 지나는 점이 1을 지나요. 0,1을 지나요. 오케이?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만나는 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응. 그래요? 6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25번 봅시다. 25번 보자. 25번부터는 그래프가 28번밖에 안 나온다. 잡아서 그냥 켰어요. 3-25번.
3-25번을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네. 실근을 갖기 위한 a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 얘가 실근을 갖는다 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해주고 싶어? 뭐를? 그렇지.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해주고 싶어요. 그럼 얘는? 그렇지. 2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산술기하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치환해주게 되면 얘가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지금 2 더해지니까 2 빼져야 돼서 5가 돼요. 그렇지? t의 범위가 뭐보다 클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몇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건 그냥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2보다 큰 경우에서 뭐 아니야? 양수, 얘를 실근을 가지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는 건데 뭐지? 미안. 마이너스였네. 잘 보고 있었네요. 봅시다. 그러면 얘 이제 좀 달라지지. 달라지는데 이거 있잖아, 이거. 응? 이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를 크기를 비교한다는 게 좀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랑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랑 이 함수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뺀 거야. 그렇지? 뺐다라고 놓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놓읍시다. 대칭인 형태를 그릴 건데 이렇게 되는 그래프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두 함수를 뭐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얘를 더해봤더니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이 밑에 쪽은 굉장히 계속 작아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겠지. 계속 작아지겠지. 그지? 그리고 얘는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 수도 다 배우고 있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계속 더해지면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범위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치환할 거예요. 지금 지우고 다시 합시다. 얘를 치환할 거예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하게 되면 얘는 실수 범위에서 실수 전체 범위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범위가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범위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확인해 봤더니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t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a의 t 플러스 7은 0이 됩니다 라는 거야.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9는 0의 반경식이 뭘 가져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기만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충분해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충분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6의 제곱이니까 a가 6보다 더 크거나 같거나 a가 마이너스 6보다 더 작거나 같은데 양수의 범위에서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다음 2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지. 얘가 실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을 해도 굳이 범위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2번 봅시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실근을 가지지 않기 위해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바로 치환해서 써도 되지. 둘 다 플러스네. 그지? 치환해서 쓸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을 푸는 건데 t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치환한 게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함수랑 얘를 이제 ft라고 놓으면 ft라는 함수랑 y는 0이 만나는 교점이잖아. 그지? 근데 어떤 범위에서
2보다 더 큰 범위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건데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축이 2보다 작을 때. 그지? 축이 2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 대칭축이 2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밑으로 좀 내려와도 돼. 왜? 우리는 어떤 범위에서만 신경 쓰는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신경 쓰는 거니까. 여기에서만 만나야 되잖아. 그러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첫 번째는 축이야, 축. 축이 K지? K가 2보다 작을 때 신경 쓸 거예요. 오케이? K가 2보다 작다면 어떤 경우만 되면 되냐면 이 함수에 2를 대입했을 때 양수만 되면 되겠어요? 그지?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 4, 이제 F2를 대입했을 때 4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정리해 봤더니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네. K는 2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나와버렸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오케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면 지금 이제 축이 이제 이 정도에 있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실근이 하나라도 생기려면 2 대입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으면 되는 거지. 같아도 상관없지? 이 점을 포함해도 이 점에서 근이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F2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범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그 다음 26번 봅시다. 좀 빠르냐? 안 빨라? 26번 봅시다. 이 이상의 자연수 a에 대하여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16이랑 a의 x제곱이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되고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이 그래프부터 그려봅시다.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16의 그래프부터 그립시다. 얘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점근선이 16이 될 거예요. 16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렇게 그려졌던 건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대칭돼서 그려지겠지?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어요. 실적으로 15를 지나치는 이런 그래프야. 이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제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는 a의 x제곱. 그러니까 y축 이 두 개의 그래프 내부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가 20 이상 점의 개수가 이거네. FA라고 했을 때 F2 플러스 F3 플러스 F4 플러스 F5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이게 옛날에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격자점 문제야. 이거는 값을 명확히 표현하는 게 첫 번째.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값을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가 라는 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야. 1 대입하면 얘는 뭘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1,14를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2를 대입했더니 2,4니까 12를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을 대입합시다. 3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3,8이니까 8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고, 4 대입하면 0이 나와요. 그지? 4,0이 나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를 생각해 볼 건데, 2일 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2일 때 생각해 봤더니 2일 때 1 대입하면 얘가 1,2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점들 세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2, 뭐가 되냐면 2, 뭐가 돼요? 2, 대입 2니까 4가 되는 거 보여요? 가운데 점들이 생기네. 3 대입하면 3,8. 이게 좀 더 밑에 있을까요? 원래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3,8이네. 딱 이 점을 지나치겠어요? 그래요? 2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그러면
이 경계랑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교점, 이 자연수, 개수의 자연수지?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몇 개 들어가고? 14 마이너스 2 플러스 2. 14 마이너스 2 플러스 2. 12 마이너스 4 플러스 2. 12 마이너스 4 플러스 2. 하나. 오케이?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3일 때도 똑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3일 때 너희들이 일일이 대입할 거야. 3 대입하면 뭘 지날 거냐면 1,3을 지날 거고, 2 대입하면 뭘 지날 거냐면 2,9를 지나는데, 3 대입하면 3,27을 지나요. 3,27 굉장히 위로 올라가 버려. 3 대입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점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니까 생각해 줄 필요가 없지? 그러면 이 개수만 세주면 되니까 14-3 플러스 1이에요. 14-3 플러스 1. 그 다음에 12-9 플러스 1. 12-9 플러스 1. 그래요? 똑같은 방식으로 4에 대해서도 5에 대해서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지? 너희들이 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4의 제곱은 16이니까 여기에서 안 생겨요. 여기에서만 생각하면 되고 5도 똑같이 여기서만 생각해주면 충분해요. 오케이? 할 수 있겠지? 안 되면 다시 또 질문하세요. 그 다음 3-27번 봅시다. 얘들이 많이 자나봐. 몇 반도 문을 활짝 여셨어. 봅시다. 그러니까 이 격자점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너희들이 점을 다 표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수능 문제로 3, 4년 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 지금은 안 나오고 너무 계산 위주의 문제라서 그래서 지금은 등장하지 않는데 학교 문제에 간혹 등장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일일이 대입하는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빼놓고 일단 푸세요. 다른 문제 다 마치고 이 문제 푸세요. 오케이? 알겠지? 봅시다. 3-27번 봅시다. 어, 3-27번 봤더니 A가 1보다 큰 A에 대해서 똑같은 말이네. 봅시다. Y는 4의 X제곱이고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Y는 1로 돌려서 내부또는 경계를 포함하고 있는 X, Y 좌표 개수가 20 이상 40 이하 20 이상 40 이하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봅시다. 우리가 이제 나타내 봅시다. 우리가 이제 4의 X제곱이 어떻게 지나냐면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1이고 2고 3이고 4까지만 표현할게요. 왜냐면 얘는 뭐를 지나니까 4,2를 지나거든. 그렇지?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만 표현해 주면 되는데 이럴 때 지수함수가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이럴 때 어떤 값 나와요? 이럴 때 4 나와요. 그래요? 이럴 때 어떤 값 나와요? 뭐 나와요? 1,4. 이럴 때 뭐? 이럴 때 뭐 나와? 야, 니가 대답 다 해. 이럴 때 뭐 나와? 16. 3일 때 뭐 나와요? 뭐? 그거 확실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얘랑 y는 1 그리고 이거지? 얘는 a가 지금 자연수니까 a가 자연수잖아? 그렇지? a가 자연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건데 40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20개 이상 40개 이하가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개수를 결국 세볼 건데 여기 지금 몇 개 들어갔냐면 여기 4개 들어갔어요. 그렇지? 여기 몇 개 들어갔냐면 20개 들어갔어요. 20개란다.
16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합쳐서 이미 20개가 됐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들어가냐면 64개 들어갔어요. 그래요? 64개가 들어갔어. 저만 너 누군가 계속 자나봐. 그래서 물총을 쌀려고 원장 선생님 물총질을 계속 하고 계셔. 우리 오늘 물총 쌀까? 은지 어떻게 생각해? 들리지? 소리 들리지? 물총 맞은 소리. 아 진짜 이거 내가 깨끗이 빨았거든. 진짜. 자지마. 봐봐 20개 될까? 20개. 그러면은 우리가 일일이 넣어봐. 2, 3, 4, 5 넣어보세요. 자연수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제 y는 2일 때부터 해봅시다. 2가 되면 이 3 대입하면 이제 숫자가 나오겠지? 3 대입하면 뭐야? 2지. 그지? 3 대입하면 2예요.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2가 돼. 2.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3 대입하면 2예요. 3,2를 지나.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4예요. 2 대입하면 4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를 지나친단 말이야. 2,4. 그러면 여기 4개 있고 4개 있고 2개 있으니까 20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요? 그럼 당연히 3인 경우도 해볼 수 있겠어요? 3인 경우도 너희들 일일이 대입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3인 경우 해봤어요. 3인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3에 1 대입하면 1제곱이니까 3이에요. 그래서 이게 3개 있겠지? 3개 있어 일단.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제곱이니까 9야. 이 밑에 쪽을 지나치잖아. 이렇게 9야. 9개. 그 다음에 여기는 4개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20개 넘어요, 안 넘어요? 아직 안 넘어. 오케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다시 또 뭘 해봐야 돼? 4일 때 해봐야 돼요. 4일 때 하면 1 대입하면 몇 개냐면 이 64를 안 넘어가니까 1 대입하면 4개예요. 그지? 4개. 2 대입하면 16이니까 딱 여기 겹쳐요. 그지? 16이야. 그 다음 4개예요. 20개 넘어가네. 5일 때도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40까지 되는 거를 찾아주면 돼요. 결국 너희들이 어려운 거는 이렇게 일일이 대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 28번 봅시다. 28번 봅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28번. y는 a의 x제곱, b의 y제곱, b의 x제곱, c의 x제곱 이렇게 3개가 있네. 정사각형의 a 12제곱, b 12제곱, c 12제곱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은 이 밑변의 길이가 6이니까 이 높이도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기준이 되는 좌표를 잡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 뭐가 기준이 되는 게 편할 것 같냐면 얘가 편할 것 같아. 이 점의 좌표를 6, b의 6제곱이라고 놓읍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이제 12로 잡을 수 있네. 얘는 12, a의 12제곱이지. 그러면은 a, b에 대한 식이 나와야 안 나와요? 똑같은 y 값을 가지니까 a의 12제곱. 어차피 양수니까 a의 12제곱. 이 식이 하나 나왔어요. 오케이? 똑같은 방식으로 얘도 이제 좌표가 잡히겠네. 6, c의 6제곱이고 얘는 b, 12, b의 12제곱. 그럼 얘가 똑같은 값이 될 거니까 c는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뭐만 이용하면 되겠어요? 길이가 6입니다. 라는 것만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지? 길이가 6입니다. 라는 걸 이용해보면 b의 12제곱 빼기 a의 12제곱은 6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좀 복잡하다. 이거 하지 말자. 이걸로 하자. c의 6제곱 빼기 b의 6제곱이 6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구해줄 수 있지 않나? b의
이거 이제 C의 세제곱이지. 그지? C의 세제곱이니까. C의 6제곱 마이너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2, 3. 마이너스, 뭐가 마이너스냐? 얘가 마이너스냐? 그지? 어차피 양수의 값이니까 C의 세제곱이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C의 세제곱이 3이 되면 각각의 값 구해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지?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일단 로그 질문부터 불러봅시다.